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1번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 텐데요. 우선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뒤쪽에 보이는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제빵사 캐릭터 얼굴을 먼저 만들 겁니다. 보시면 좌우 대칭형이 보이시죠? 그리고 상단에 모자와 하단 유니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스푼과 리본 오브젝트를 만들고 문자를 입력하고 변형하여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 문제 1번 정하상 규칙에 따라서 새 도큐멘트를 열도록 합니다. 파일의 New를 클릭해서 새 도큐멘트를 만드는데요. 자, 저장 규칙에 따라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하신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R을 누르시고요. 눈동자 보이시죠? 눈동자 보이게 한 다음에 레이아웃 구성과 동일하게 안내선을 표시한 후에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배경 오브젝트는요, 화원 형태를 그려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엘립스를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76을, 하이트는 70을 설정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먼저 변형한 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상단 고정점을 클릭 또는 해주고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무브 이동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를 사용하실 때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무브를 클릭해도 되겠지만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 있죠. 선택 도구 자체를 더블 클릭해도 무브 대화 상자를 빠르게 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지션, 위치가 되겠습니다. 호리존탈 마이너스 6mm를 입력합니다. 자, 좌우로 이동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는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고요. 버티칼은 상하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1mm를 입력해서 아래로 이동을 한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타원 형태가 변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형된 고정점의 오른쪽 상단에 핸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의 끝을 잡고요. 변형해주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요, 고정점뿐만 아니라 핸들을 조정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도구니까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왼쪽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브 대화 선택을 띄우겠습니다. 이거를 띄워서 이번에는 호리존탈은 0, 버티컬은 마이너스 4를 입력해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이동할 때는 모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형을 한 후에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합니다. 이번 그라디언트 일단 넣으시고요. 왼쪽 그라디언트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 넣을 텐데요. 여기서 기본 컬러를 하게 되면 K 값만 나옵니다. 그레이스케일이거든요. CMYK로 바꿔주시면 각각의 수치에 맞게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른쪽 플러스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CMYK 전환한 후에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컬러 스탑의 위치 설정합니다. 로케이션 0%로 되어 있는데 40%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컬러의 분포 선택이 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앵글 조정해보죠.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게 0도입니다. 앵글 선택을 90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컬러가 위쪽으로 회전돼서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쪽에 색상 다음을 설정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 오브젝트는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제 깜짝 캐릭터 얼굴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지를 렉탱글 툴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작업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위스는 21, 하이트는 27, 코너 레디우스는 8mm를 입력해서 되고요. 다시 한번 연속해서 클릭합니다. 위스는 18, 하이트는 6, 코너 레디우스는 8mm를 설정하고 눌러줍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2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온라인에서 horizontal 온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맞춰주시고요. 나중에 그린 동간 사각형의 위치를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2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클릭해서 하나로 합쳐주신 후에 시스템 컬러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슬을 사용해서 열린 곡선에 테스트를 그릴 텐데 제빵사의 눈썹 모양을 그리도록 합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스트로크 컬러 색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곡선에 열린 테스트를 그립니다. 그리고요.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해서 스트로크 두께는 2포인트를 그리고 끝 모양은 둥글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이 선의 모양, 두께를 그대로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니까 잘 익혀 두십시오. 오브젝트 메뉴 클릭하고요.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그 후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의 속성이 면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두께감이 있는 선의 끝부분의 모양이 둥근 형태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이제 라운드 캡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귀의 음영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른 2개의 원과 사각형을 겹쳐서 펜스파인더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원을 그리고요. 색상의 구별을 위해서 이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트로트를 겹치도록 합니다. 3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모양에 해당되는 색상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음영 상태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눈 모양을 만듭니다. 정원을 그리고요. 펜툴로 닫힌 패스를 그려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그릴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다음 K100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펜툴을 사용해서
다시 패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Shift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로 눌러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프로퍼티스의 패스파인더 보이죠? 이렇게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좌우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질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일 하는 입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먼저 그려줍니다. 자, 엘립스를 선택하고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주겠습니다. 자, 이곳이 타원의 중심점이 될 거고요. 대화 상자에서 수치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스는 7.4, 하이트는 5mm를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다음 스트로크 컬러를 검정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길이를 좀 맞춰줄게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캡은요. 라운드 캡을 설정합니다. 이게 닫힌 패스인데 왜 라운드 캡을 설정합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스마일 입모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열린 패스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쪽에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다이렉트 슬래시 누르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됐을 때 끝부분의 모양이 라운드, 둥그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면으로 확장해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면으로 확장된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펜툴로 머리카락 모양의 두 개의 닫힌 패스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출력 상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닫힌 패스를 그릴 텐데요. 위쪽에 여러분 모자 모양의 오브젝트가 씌워지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고려하셔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겹치는 부분까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곡선 패스를 그려주시고요. 그려지는 과정에서 이 공밀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정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핸들을 수정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최근에 드래그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연결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양쪽에 핸들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곡선 형태 그리겠다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패스가 좀 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요,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 클릭 한번 합니다. 그러면 한쪽 핸들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드래그를 하시면 나중에 그려지는 곡선의 방향 잘 제어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해서 한쪽 핸들 삭제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서 그리고요. 처음에 클릭했던 부분과 연결이 되게 되면 이렇게 닫힌 패스로 완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오른쪽에 패스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린 패스를 연속해서 그릴 텐데요. 자,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고요. 자, 클릭한 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이쪽 패스를 그리려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주시고요.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풀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펜툴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됐을 때 새로운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클릭하시고 드래그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선택이 해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 그리는 과정에서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 땐 컨트롤 Z를 사용해서 명령 취소한 후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첫 점은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점 드래그 할 때 패스의 길이, 방향 고려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너무 화면을 크게 확대해 놓고 그리게 되면 오히려 더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화면 배열 조정하신 후에 그리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완료할 때 컨트롤 누르시고 도큐멘트 빈고 클릭하시면 열린 패스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세부 설정은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빵사의 모자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고 계시죠? 자, 우선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22.5를, 하이트는 16mm를 입력해서 그려주시고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엘립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원을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는 60에 15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26에 14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합니다. 출력 형태 보시고 모자 형태 최대한 가깝게 배치를 하실 거고요. 나중에 그린 타원 형태는요. 로테이트 툴로 10도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자, 모자의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과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쪽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과 엘립스 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을 왼쪽에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린 이후에도요, 여러분 바운딩 박스 활용하셔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 구별되는 컬러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원 형태를 여기에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 타원 형태의 용도는요, 아래쪽에 그려놓은 크기가 다른 사각형의 모양을 정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될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해서 붙이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35도 정도 회전을 할 거고요. 이때도 여러분 모양이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도 바운딩 박스를 활용해서 드래그해서 최종적인 출력 형태와 가깝도록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이 된 타원과 2개의 직사각형을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개의 패스파인더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땐 오른쪽 하단에 3개의 점을 눌러서 옵션을 더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트림이 있습니다. 트림 클릭해봅니다. 그랬더니 스트로크 컬러 없어지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이때 여러분이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그룹으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적용한 후에 편집을 하실 때는요. 언그룹하지 않고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라고 합니다.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오브젝트를 하나씩 선택해서 편집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위쪽 오브젝트 용도는 하단 오브젝트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용도입니다. 선택하고 딜리트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A를 해주시게 되면 나머지 두 개의 오브젝트가 모두 선택이 될 겁니다. 이때 제시된 필 컬러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는요, 여러분 다른 오브젝트의 방해 없이 현재 오브젝트만 따로 격리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모자의 음영 부분에 해당되는 닫힘 패스를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앞서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닫힘 패스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필 컬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일반 작업 모드로 빠져나가는 방법은 ESC를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눌러서 선택 도구를 전환한 상태에서요. 작업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다른 오브젝트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끝부분을 맞춰주지 않은 이유는 앞쪽에 이제 사각형이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겹쳐져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구조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 배치되는 것들은 포함되는 겹쳐져 있는 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외곽에 표현되는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R2 누르면서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해보겠죠. 24, width는 24, 하이트는 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브젝트 배치 관계가 있으니까 위치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을 하기 위해서 점을 추가할 텐데요. 점 추가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Add Anchor Point 툴이죠. 자, 이 Add Anchor Point 툴은요, 여러분이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이 세그먼트 패스의 라인상에 클릭해서 점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외에도 고르게 점과 점의 2분의 1 지점 있죠? 패스의 모든 점과 점 사이에 2분의 1의 고정점을 추가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클릭해봅니다. 패스 있죠? 패스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Add Anchor Point가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했듯이 여러분 점과 점, 고정점과 고정점을 잇는 세그먼트 선분 사이에 고르게 하고요. 2분의 1지점에 다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정확하게 중간에 점이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격리 모드 전환하는 거예요. 자, 앞서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그룹으로 인식된 오브젝트를 그룹 해제하지 않고 편집할 때도 썼지만 단일 패스를 편집할 때도 격리 모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죠. 네. 일정 부분의 고정점만 선택할 거니까요. 중앙에 있는 이 고정점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정확한 이동을 위해서 무브 대화 상자를 열겠습니다. 오브젝트 트랜스폼에 무브 클릭해도 되지만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 있죠. 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무브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호리젠탈 0, 버티컬은 마이너스 1.5를 입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좌우 상하 이동할 때 정확한 수치 입력해서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도큐멘트 빈 곳 더블 클릭해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SC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전환해 주세요.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모자 상단에 좌우 모서리 있죠? 지금은 굉장히 뾰족한 상태죠. 그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모서리점 선택합니다. Shift 누르면서 오른쪽 모서리점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안쪽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코너 레디우스를 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하면 어때요? 좀 그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두 점을 좌우로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보통 면을 클릭해서 모든 점들, 고정점들이 선택됐을 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때요? 전체 오브젝트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부분만 선택할 때는 고정점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두 개 고정점 동시에 선택, Shift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안쪽 둥근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네, 스시 눌러줍니다. 네. 여러분이 여기는 정리 모드 전환해서 여러분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정리 모드는 뭐 필요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이솔레이트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유니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Alt를 누른 채 세로 안내선을 클릭하겠습니다. Alt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48, 하이트는 54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다음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하단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껴서 배치하겠습니다. 충분히 겹치도록 배치를 할 겁니다. 네. 화면 배열도 줄여 놓으시고요. 위치도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충분히 겹쳐지도록 배치를 하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마이너스 폰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빠지면서 뒤쪽에 겹친 부분도 같이 빼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선분이라고 하죠. 세그먼트, 점과 고정점을 연결하는 중간에 선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드래그해서 딜리트를 해주면 이렇게 열린 패스 상태가 됩니다. 자, 열린 패스로 만드신 후에 센터를 활용해서 닫힌 패스로 또 음영에 해당되는 패스를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펜슬로 화면과 같은 닫힌 펜슬을 왼쪽에 그리시고요. 리플렉트 툴로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클릭해서 버티컬 카페를 눌러 뒤집어서 복사를 하나 더 해줍니다. 그런 다음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라운딩을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10, 하이트는 2.5, 코너 레디우스 2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서는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패스파인더 사용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두 개의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회전되는 듯이 보이는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사선을 그린 후에 선의 속성을 면으로 변환을 하고 패스파인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서 회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드래그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충분한 길이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백미 색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자, 왼쪽은 3포인트를 설정을 할 거고요. 그대로 복제하셔서 배치한 후에 두께를 조정하셔도 돼요. 네. 일일이 2번 그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포인트를 설정을 합니다.
위치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두 개의 사선을 샘플러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브젝트에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텍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롬프트를 사용할 텐데요. 이때는 면대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단의 둥근 사각형과 함께 선택을 하시고요. 텍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롬프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겹친 부분이 빠져나가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에 배치되는 오브젝트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엘립스 툴로 Alt를 누른 채 사운을 중앙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자, 이 지점이 그려지는 사운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 상대가 띄워져서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수치를 입력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위스는 23, 하이트는 8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 지시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브 기능을 사용해서 이동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무브 대화 상대가 띄워지게 되면 호리젠탈은 좌우 이동이 없을 거고요. 버티컬러만 설정하겠습니다. 0과 마이너스 1mm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컬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피어런스에서 여러분 색상 바로 지정 가능하십니다. 이때 클릭했을 때 스와치로 나오면요. 자, 킬 컬러 부분에 컬러 믹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컬러 패널을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면서 편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I 70, 80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격리 모드에서 빠져나갔죠? 네, 빙고 더블 클릭하거나 ESC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레인지도 설정을 하셔야겠죠? 네. 단축키 활용하시거나 왼쪽 버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벽부분의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화면과 같은 닫힌 패스를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 무브를 사용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도구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셀렉션 툴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 상관없습니다. 자, 무브 대화 상자에서 호리젠탈은 0을, 버티컬은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카피,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형 만들어야 되니까요.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 세로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버티컬 카피를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형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엘립스 툴로 중앙에 원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누르고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4.7을 각각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설정을 합니다. 부분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요. 무브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동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셀렉션 툴. 선택 도구일 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면 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복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드래그하면서 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입력해서 이동하며 복사할 수도 있고요. 선택 도구, 셀렉션 툴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Alt,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방법, 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스폰과 리본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엘리프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선대 윗은 12, 하이트는 18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글씨 필 칼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옵셋 패스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클릭합니다. 옵셋 패스 클릭하면 대화선대가 열리죠. 자, 이곳에 옵셋 2로 수치라고 했습니다. 옵셋 수치에 마이너스 1.5mm를 입력하고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동하면서 어때요? 축소된 오브젝트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축소된 모양처럼 보이는 오브젝트 복사본이 생기게 되죠. 자,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 흰색 화이트를 설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두께는 포인트를 설정할 거고요. 그런 다음 스트로크 속성의 캡은 라운드 캡을 설정할 겁니다. 자, 닫힌 패스일 때는 특별하지 않지만 열린 패스가 됐을 땐 패스의 끝부분이 둥그렇게 됩니다. 자, 스푼 형태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균일하게 여러분 점을 추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때 많이 쓰는 도구가 바로 이레이저를 꾹 눌러보시면 시저스 툴이 나옵니다. 가위죠. 굉장히 예리한 가위입니다. 그래서 이 가위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잘라줄 수 있는 선물 세그먼트 위에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클릭하고요. 다시 클릭해줍니다. 이때 선분의 위치가 맞지 않을 때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때는요, 여러분이 컨트롤을 눌러서 이 패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패스의 선이 보이도록 해주신 후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제대로 안 맞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점들이 생기면서 여러분 이제 이 패스가 열린 패스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패스, 열린 패스는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시고 딜리트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삭제할 거고요. 딜리트로 하겠습니다. 딜리트 두 번 누르셔서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의 속성을요 면으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죠. 네. 오브젝트 패스에 다시 사용하는 명령을 맞습니다. 아웃라인 스톱하게 되면 이렇게 선의 속성을 면으로 전환을 해주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끝 모양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도 그대로 확장이 돼서 면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출력 상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과 동일한 색상으로 사각형을 하단에 이렇게 겹치도록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전투로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오른쪽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7에 16mm를 입력해서 보시고요. 해주겠습니다. 이제 색상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약간 곡선 형태로 변형을 해볼 건데요. 이펙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는요,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바로 적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펙트의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워프를 클릭합니다. 워프에서 아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워프 옵션이 뜨겠죠? 여기에 스타일은 컨텐츠를 설정하시고요. 밴드는 지금 기본으로 50%가 되어 있는데 8%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 윤곽선 상태와 미리보기 상태가 지금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펙트를 적용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를
Expa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주게 되면 보여지는 상태 그대로 윤곽선도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되고요. 이제 하단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필드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18mm를, 하이트는 13mm를 입력해서 그리면 되고요. 여기에 제시는 색상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앵커 포인트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점과 점, 고정점 사이 2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점들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중간 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셔서 끝부분을 변형해 줍니다. 이때 Shift 눌러주시면 10개수 정도 더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요. 왼손으로 면을 해서 변형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해서 회전한 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핀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삼각형 오브젝트를 표현하겠습니다. 이때도요. 외부에 노출되는 이 윤곽선은 뚜렷하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쪽으로 배치될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겹쳐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시 선택해서 맨 위로 분리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자, 이제 여기에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이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후에 회전을 다시 하는 게 좋겠죠.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구인데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K를 눌러주시면 캐릭터 패널이 활성화됩니다. 물론 상단에 캐릭터 클릭하셔서 설정하셔도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포트에서도 문자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입력한 후에 설정을 바꾸셔도 되겠지만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폰트의 이름을 입력을 해줄 건데요. AR 하게 되면 이렇게 AR로 시작되는 폰트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에 에리얼 볼드 클릭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문자의 크기, 스펠 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줄 입력인데요. 중앙에 정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패러그래프에서 가운데 정렬, 어라인 센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도 수정할까요? 플로믹스 상태일 때 했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펜슬러를 눌러놓게 되면 대문자 보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시겠죠? 네. 엔터를 쳐서 아래쪽으로 입력란을 바꾸시고요. 플래시 메이커리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고 이동을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는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 베이커리에 더블 클릭합니다. 한 단어를 빨리 선택할 땐 따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캐릭터 패널에서 14포인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최신 출제 경향에 보시면 문자에 이렇게 다른 설정, 속성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기를 달리 해줬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달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에 대한 설정은 다 끝이 나고요.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오브젝트가 많이 늘어날수록 점점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스푼과 리본 모양 오브젝트, 문자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출력 상태를 순조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이때 정사 오브젝트보다 뒤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겠죠? 반대로 분리를 할 거고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 출력 상태에 순조하셔서 레이아웃 보셔야 될 거고요. 빠진 오브젝트가 없는지 그 부분도 보신 후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같이 맞춰줄 부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레인지 사용할 때 동시에 뒤로 보낼 게 있다면 같이 선택해서 맨 뒤에 보내기 하시면 순서에 맞게 정리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줄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맞춰 보시기를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안내성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된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업 초반에 저장을 하셨지만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파일 세이브 에즈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 내 PC 문서 GTQ입니다. 내 PC 문서 클릭해서 GTQ 폴더 안에 여러분이 저장하고 있는 답안이 있나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 컨트롤 S를 수시로 눌렀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까지 저장이 되어 있겠지만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저장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예라고 눌러주시고 버전 확인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버전,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저장 옵션의 버전은 달리 표시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우리 교재는 2020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파일을 닫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답안 전송 그때 하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전송하시면 안정적으로 전송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